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의 법칙은 독일의 이제 천문학자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는 이제 바하라는 사람의 이제 어시스턴트로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행성의 이제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바하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연구 데이터를 이제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어받아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행성의 운동을 정립한 법칙이 이제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플러의 법칙은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태양계의 행성들은 이제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공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공전 궤도가 이제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법칙이 이제 제1법칙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법칙은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공전 주기와 궤도의 이제 세미 마이너 엑시스라고 하는 타원 궤도의 축과의 이제 비례 관계를 이제 나타낸 법칙으로,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기가 들어가면 이제 조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화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정연파 형식의 어떤 주기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화 운동이라고 하게 되는데, 왜 이제 우리나라 물리 체계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 물리 체계는 이제 조화의 법칙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주기와 어떤 이러한 세미 마이너 엑시스와의 비례 관계를 이제 나타낸 법칙이 이제 제3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법칙인 타원 궤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1법칙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타원을 먼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두 개의 초점이 있고, 이제 이 두 개의 초점에서 어떤 점 P가 있을 때, 항상 이제 SP와 그리고 S'P를 더한 이 길이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이제 궤도를 그리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점선으로 된 이제 타원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줄이 있고, 이제 줄을 이렇게 두 군데를 이제 고정을 해서 이제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 P 부분에 뭐 볼펜이나 필기구를 끼워서 이제 이게 팽팽하게 당기면서 이제 그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타원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타원의 특징은 이제 두 개의 지름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 지름과 이쪽 지름에 있어서 이제 당연히 이쪽 지름이 이제 긴 쪽이 우리가 이제 메이저 엑시스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이쪽 수직 부분의 이제 지름을 우리가 이제 마이너 엑시스라고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메이저 엑시스의 이제 절반이 되는 이 A를 우리가 이제 세미 메이저 엑시스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P가 우리가 어떤 행성이라고 치면, 이제 이 행성의 공전 궤도는 이제 이 하나 타원의 초점 중에 하나를 이제 태양으로 하고, 또 다른 이제 초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타원 궤도를 이제 행성들은 돌게 되고, 이때 이제 이 원점으로부터 이제 각 초점까지의 이제 거리를 우리가 이제 EA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이 E라는 값이 E라는 값에 따라서 우리가 궤도가 원이 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이제 포물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쌍곡선의 그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행성의 그 궤도 운동에 있어서는 즉 이제 공전 궤도에 있어서의 이제 E는 이제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 E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eccentricity라고 하고 이제 지구에 있어서의 지구 궤도에 이제 있어서의 이제 이 eccentricity 값은 이제 0.017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이제 이 그림상에서는 이제 타원으로 보이지만 이제 실제로 이의 값을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완벽한 원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제 원에 가까운 이제 공전 궤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러한 그 행성이 이제 이런 타원 궤도를 돌 때 이제 태양을 일단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태양과 가까운 쪽에서 돌 때는 이제 속도가 더 빠르게 돌고 그리고 태양과 상대적으로 이제 먼 곳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이쪽 부분에 태양과 가까운 쪽에 돌 때보다 이제 조금 더 느리게 그 공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즉 이제 공전 속도가 이제 더 느리게 나오게 되는데 따라서 항상 이제 V2가 이제 V1보다 그 더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부분에 이제 파란색으로 그 색칠이 되어진 부분의 이제 넓이와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오른쪽 부분에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넓이는 이제 같게 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제 같게 나오는지를 이제 수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잠깐 설명을 빠뜨린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뭐 근일점이라고 하고 이제 태양과 제일 먼 쪽에 있는 이 점을 이제 원일점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그 실제로 뭐 그 원어가 이제 영어인지 그 또 다른 용어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근일점은 그 페리헬리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원일점은 그 어펠리온이라고 그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이 용어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쪽은 이제 근일점이고 이제 영어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고 이제 원일점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한다는 것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와서 이제 행성이 이제 타원 궤도를 이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정 지점에서 그 행성의 그 속도와 이제 또한 당연히 이제 어떤 그 만유 인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FG가 이제 태양을 향해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성의 질량을 이제 MP라고 하고 이때 이제 실제로 이 행성에 있어서 그 이제 구심력은 작용을 하지만 결국 구심력에 의한 토크는 0이 되기 때문에 구심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만유 인력에 의한 토크는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델타 L은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각 운동량은 이제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R 크로스 이제 선형 운동량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 이제 다시 이제 P는 그 MV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또 표현을 할 수 있고, 뭐 조금 더 엄밀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가로를 뭐 당연히 크로스 먼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R 벡터 앞에 이제 스칼라 M을 이제 곱해 두었지만, 물론 이제 R 크로스 V로 해도 뭐 값은 동일한 값이고,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가로로 하거나 실제로는 이제 P가 MV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벡터가 아닌 스칼라 양으로만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절대값 기호로 보이지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R 크로스 V의 크기를 이제 나타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R 크로스 V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태양으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 또한 실제 어떤 시간, 미소 시간 dt만큼 흘렀을 때 그 변이를 우리가 dr이라고 하면, 결국 R 크로스 V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평행사변형의 이제 넓이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평행사변형의 이제 절반이 되는 이 부분의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dA는 이제 2분의 1 R 크로스 dr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d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v dt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dr 대신에 이제 v dt를 대입을 하면 이제 dt도 우리가 그 스칼라로 간주를 해서 이제 2분의 1 R 크로스 v dt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 식에서 이제 양변을 MP로 나눠주면 결국 R 크로스 V는 이제 N분의 L이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다시 DA는 2분의 1 MP 분의 L DT가 되게 되고, 다시 양변을 DT로 나눠주면 이제 DA DT는 이제 2MP분의 L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DA DT를 우리가 면적 속도라고 하고, 또한 L은 우리가 앞서 델타 L은 0이었기 때문에 상수가 되게 되고, 또한 MP는 어차피 행성의 질량이므로 이제 이 전체가 이제 상수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면적 속도는 이제 일정하다라는 것을 이제 다음에 수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시 이 식에서 이제 양변을 어떤 시간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인테그랄 dt는 이제 t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a가 되게 되어서, 따라서 이제 그때의 면적들이 모두 이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의 넓이와 이제 이 부분의 넓이는 이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법칙인 조화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양과 행성 사이에도 이제 만유 인력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래비테이션 폴스인 이제 FG가 이제 다음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만유 인력 법칙에 의해서 항상 이제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까이 있는, 즉 이제 행성과 이제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제 당연히 F의 값은 이제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먼저 이제 이 힘도 결국은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이제 MA라고 하는 그 공식에 의해서 이제 MPA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FG는 이제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이제 G
MS는 이제 태양의 질량, MP는 이제 행성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R 제곱분의 GMS MP가 되게 되고, 이제 우변에 있어서는 A는 현재 이제 구심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R분의 V 제곱으로 이제 A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MP는 이제 좌변과 우변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소거를 하면 이제 R제곱 GMS는 이제 R분의, 또한 이제 V는 우리가 그 이제 주기로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제 V 대신에 이제 주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V는 이제 2파이R 나누기 주기 T이므로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고, 이때 이제 이 식을 다시 이제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T 제곱은 이제 GMS 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이제 R의 세제곱인데, 이때 이제 이 앞부분에 오는 이 값들은 이제 어떠한 그 조건이 주어져도 항상 이제 일정한 상수 값들이므로, 따라서 이제 이 값을 우리가 그냥 KS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T 제곱은 이제 KSR 세제곱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그 주기와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태양과 이제 행성간의 간의 이제 거리 R 세제곱에 이제 비례를 하는 이제 관계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때 이제 KS의 값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세크 제곱 퍼 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그 지구의 그 익센트리시티 값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러한 타원 궤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R 대신에 우리가 이제 A로, 즉 이제 세미 그 메이저 엑시스인 이제 A로 이제 대체를 해도 이제 식은 성립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바로 이 식이 이제 케플러의 그 third law라고 하는 이제 조화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A 세제곱을 이제 양변에 나눠줘서 그 A 세제곱분의 T의 제곱으로 그 어떤 값을 계산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어차피 그냥 주기만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제 양변의 루트를 취해서 이제 t는 루트 ks a 세제곱으로 이제 식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 기본 법칙은 이제 주기의 제곱에, 주기의 제곱은 이제 그 a의 세제곱에 이제 비례를 하고, 이제 등식이 성립하는 비례상수는 이제 ks이고, 이제 이 값은, 그 값은 이제 이 값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주위를 이제 질량이 m인 인공위성이 이제 다음과 같은 점선으로 된 그 궤도를 이제 돌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인공위성의 지구 동기 궤도 반지름과 동기 속도를 구하라고 했고, 이때 이제 동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지구도 그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항상 어떤 특정 위치에 그 인공위성이 계속 그 이제 떠 있으려고 하면, 즉 이제 이 궤도 위에 어떤 특정 위치에 그 운동을 하고 있으라고 하면, 이제 이 지구가 회전하는 그 주기와 이제 똑같이 이제 인공위성도 그, 즉 이제 인공위성의 주기와 지구의 주기는 이제 같아야, 이제 같을 때에 이제 속도를 우리가 이제 동기 속도라고 하고,
그때의 궤도 반지름을 이제 지구 동기 궤도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유도한 케플러의 제3법칙에 의한 그 이제 주기 공식은 다음과 같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앞서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행성들이 회전을 하는 거였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위성이 이제 공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KS 대신에 이제 KE라고 하는 값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KE는 이제 MS 대신에 이제 ME만 이제 대체를 해서 들어가면 이제 K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A 대신에 우리가 이 R을 대입을 하면 이제 그 T 제곱은 이제 KER 세제곱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KR은 R에 대해서 이제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기 T는 결국 지구의 이제 그 자전은 우리가 하루를 이제 24시간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초로 환산을 하면 86,400세크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나머지 값들은 뭐 우리가 지구의 질량 그 질량도 한번 다루었었고, 이제 중력이 아니고 이제 만유 인력 상수 G의 값도 이제 다루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값들을 이제 다 대입을 해서 그 이제 궤도 반지름을 구하면 이제 R은 그 4.2 곱하기 10의 7제곱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G를 우리가 이제 만유 인력 상수라고도 하고 이제 중력 상수라고 해도 이제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제 동기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속도 공식을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이 식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이고, 다시 이제 이 식에서 앞서는 이제 V 대신에 이제 주기가 들어간 이제 공식을 대입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이제 V를 그대로 두고 이제 V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결국 V는 루트 이제 R분의 GME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엄밀하게 R은 지구 반지름 플러스 이제 이 고도 H가 되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R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왼쪽에 이제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공식에다가 이제 그 값들을 이제 다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동기 속도 V는 이제 3.07 곱하기 10의 세제곱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